안녕하세요, 티켓이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나입니다. 드디어 모델 S와 X가 리프레시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실내가 리프레시 된 거잖아요. 모델 3처럼요. 네. 일단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이거는 미국 페이지고요. 네. 한국 페이지는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미국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이렇게 바뀌었죠. 눈에 가장 띄는 건 가로 디스플레이와 위쪽이 날아간 스티어링. 핸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들에 대해서? 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델 3랑은 차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기판을 넣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기판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시야에 가릴 텐데 어떻게 할까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핸들 보자마자 느꼈던 건 이제 계기판을 살리기 위해서 잘랐구나. 네. 그러니까 아마 누구나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윗부분 어디 갔지? 딱 드는 생각이. 네. 근데 계기판 보면 계기판을 키우기 위해서 핸들 안에 들어가 있는 계기판이 아니라 네. 핸들보다 더 커진 계기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핸들의 윗부분이 저 클러스터 부분을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덜 하죠. 가리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네. 운전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보면 도어 쪽까지 그 연결이 되잖아요, 라인이.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어쨌든 중국식으로 바뀌었네요. 예, 중국 모델 Y처럼 네. 바뀌었고, 그다음에 포켓 도어 네. 이 부분 보면은 이제 네, 포켓 네. 도어 부분 드디어 드디어 생겼어요. 생겨서 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모델에서 딱 탔는데 네. 포켓 도어 왜 어디 갔지? 막 이래가지고 많이 찾았었는데 그 부분도 달라졌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상 깜빡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데 이제 밑으로 내리는 부분, 이것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모델 S는 지금 요 부분쯤에 있습니다. 정말 조그맣잖아요. 네, 삼각형 모양. 요 부분쯤에 여는- 콘솔 여는 네. 버튼이 있고요. 여는 버튼 있죠. 음, 지금 또 신기한 거는 기어봉이랑 방향 지시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또 핸들 안에 녹여 넣은 것 같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밑에서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좀 내려볼게요. 캡처 모드로 좀 네. 전환을 해서 이렇게 좀 십자가 보이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넘어가 버려서 네. 여기 보면 요런 버튼들이 있죠. 네. 얘가 폴스 터치죠. 애플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애플만 쓰다 보니까 다른 폰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이제 애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터치했을 때 약간의 진동을 줘서 마치 물리 버튼을 느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폴스 터치 버튼이 적용된 버튼들인데 이건 지금 헝크 버튼이거든요. 네. 클락션이죠. 네. 클락션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일단은 너무나 비직관적입니다. 급할 때 어떻게 눌러요? 이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발상. 이 헝크는 급한 경우에 누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팡 아무데나 대충 눌러도 소리가 들어가는 네. 그런 거여야 할 것 같은데 저기에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저 분박스 같아요. 분박스. 기존의 헝크는 그대로 있고 네. 사실 기존의 헝크는 그대로 있고. 네,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게 여기 틈이 네. 있어요. 네, 틈이 그쵸? 있으니까. 네. 그 옆에는 생긴 거로 봐서는 오토파일럿이나 크루즈 버튼 같죠? 네, 오토파일럿이야. 속도 그리고 여기는 조절하는 거. 이제 와이퍼고요. 네, 와이퍼. 그리고 음성 명령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버튼들의 기능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일렉트랙에서 예전에 한번 네. 이런 폴스 터치 버튼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특허를 낸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인데요. 테슬라가 하이테크 스티어링 휠을 터치 스크린도 넣고 햅틱 피드백도 넣어서 만들었다. 네. 이런 거죠. 이걸 특허 출원을 했었는데 일단 이 화면에서 보면 위에 이제 컷이 없는 상태, 네.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다음에 네. 그 드라이버랑 기어 네네. 조작 부분이 안 들어가 네. 있는 건 또 네네. 다르네요. 그렇죠. 스톡이 없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PRND 전통적인 이 기어 버튼 또는 어떤 네. 인디케이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밑에를 읽어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인디케이터입니다. 네. 누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네.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swipe right left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스와이핑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건 물리 버튼이고 네. 다이얼식이죠. 그 좌우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와이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네. 클릭에 가까운 스와이프 느낌?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모델 S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홀드 클릭 같은 건 이제 기존에도 있던 방식이고요. 네. 내려가면 여기에 보면 호버 앤 터치라는 게 있어요. 호버 앤 터치. 네. 그러니까 네. 누르지 않아도 네.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됐을 겁니다, 이건. 그쵸. 네. 근데 터치 버튼들 있죠. 다이얼 위 주변에 있는 네. 그런 버튼들에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오작동할 확률이 너무 그렇죠, 높아서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오작동을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네.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림상에 나와 있는 모양도 그렇고 이번엔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슬라이드 레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버튼을 네. 누른 채로 스와이핑을 하는 거죠. 아, 네. 네, 누른 채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직관적으로 볼 때 이걸 누르면 그냥 네. 깜빡이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스와이핑이 가능한 버튼으로 만들었다면 네. 사실 하나로 만들었어도 되죠. 그쵸. 그렇죠? 네. 눌러서 스와이핑 왼쪽, 네. 오른쪽. 네. 네. 아, 근데 엄지로 아니면- 방향 네. 지시는 킬기 왼쪽 오른쪽 넣기 너무 귀찮을 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랬을 네.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왼쪽 이걸 누르면 왼쪽 깜빡이가 들어가는데 네. 눌러서 스와이핑을 하게 되면 깊은 깜빡이가 들어가는 거죠. 네. 하드 깜빡이가. 네. 네. 그러니까 내려져 차선을- 있는. 차선을 바꿔도 네.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켜져 있는 네. 이제 소프트 깜빡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든지 네. 이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됐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네. 이 부분에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네. 아까 우리가 문서에서 본 네. 것 같은. 근데 굳이 없어도 네. 되는 게 앞에 계기판에 표시가 네. 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네, 인디케이터는 필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시 좀 돌아가서 여기에서 보이는 거 보면 클릭 앤 슬라이드도 있고요. 네. 단순 슬라이드 레프트도 있고요. 작동법에 따라서 버튼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서 기반이라고 하면은 그건 네. 없겠네요. 저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그걸로 네.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엄지보다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 생각했는데 지금 이 문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네. 없겠네요 이제 아마. 일렉트랙이 이 리프레시 나오고 바로 이걸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의구심이 궁금증이 드는 건 네. 기어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네. 스톡이 없는데 네. 기어 노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불편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일렉트랙이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활성화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AI를 오토파일럿과 AI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놀라운데 그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그 문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비클이 오토파일럿 센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인텐디드니까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의도를 할지를 인텔리전스리하게 그리고 오토매티컬리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셀렉트까지 한단 말이죠. 판단만 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량의 프론트가 차고의 벽을 직면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걸 감지를 해서 리버스를 넣는다는 거죠. 후진이요. 네, 후진 기어로 놓고 이 드라이버가 브레이크 패드를 밟았을 때 밟으면 자동적으로 리버스를 넣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단계 줄여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차고의 벽이면 이해가 되죠. 납득이 가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주차장들은 네. 내 앞에는 다른 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차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난 앞으로 더 가고 싶은데 네, 얘가 멈출 거잖아요. 네, 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 네. 네, 더 설설 가고 가면 싶은데. 되죠. 설설 가면 되는데 네, 그때 브레이크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안 가도 되겠다 싶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주차장에서는 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여러 번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더더구나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네네. 네. 그리고 지나가려고. 앞에 차가 있을 때도 있고 네. 앞에 차가 없을 때도 있고 네. 어떻게 판단을 하겠는가 이거 우리가 약간 상상이 안 가죠. 그쵸.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이 예는 정말 확실한 예고요. 그렇지 네. 않은 주차장에서의 상황은 AI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네. 어쨌든 AI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분명히 있기는 할 거다. 근데 스톡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네. 않게 추가를 했다 그래요. Force Touch Control을 at the base of the phone charger. 이 부분입니다. 폰 차저의 베이스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네. 당연히 이쪽 부분 또는 이쪽 부분. 근데 이쪽은 손이 머니까 너무 머니까. 이쪽에 몰아서 넣어뒀겠죠. 네. 비상 버튼 왼쪽으로 그쵸. 여기에 왼쪽이 들어가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우리가 그것만으로 봐서 추측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간다면 네. 과연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편할 것인가. 네.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할 수 네. 있어야죠. 이건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아유, 저는 오랜 시간 지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손이 가다가 핸드폰을 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기어 조작을 많이 할 일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배치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똑똑하게 잘 네. 해낼 거라는 전제 하에서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FSD가 주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미래를 계산을 한 거겠죠. 그렇죠. 네. 당신은 별 할 거 없다. 네. 차가 알아서 할 건데 네. 뭐 굳이 막대기까지 만질 필요가 있느냐. 네.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만 만져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좀 깜빡이도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저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는 네. 기능인데 왼쪽 오른쪽은 네, 네. 네, 저거를 잘못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터치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주행만 고려를 한 거 아닐까. 네. 목적지가 없는 주행도 있잖아요. 그냥 그쵸. 드라이브 하고 싶다. 그냥 막상 가다가 여기서 한번 빠져볼까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음까지는 못 읽을 텐데 말이죠.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가 지금 시야 상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패들 시프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패들 같은데. 시프트를 자꾸 제가 그쵸? 네, 네. 패들 시프트 직관적이잖아요. 그래도 네. 저는 패들 시프트 저거보다는. 없다에 500원 걸렸습니다. 근데 아까 절대로 없다. 아까 특허 문서에도 없었어요. 네. 패들 시프트 얘기는 없었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이런 모든 디자인들에는 네. 이건 다 그냥 일론 머스크 아이디어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평소 생각을 보면 네.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면 불이 자동으로 알아서 켜져야지. 내가 굳이 켜는 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리 버튼을 없애고 차가 알아서 하게 해주는 쪽으로 네.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패들 시프트를 따로 두었을 가능성은 스톡을 없애면서 없겠네.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막막하지 않으세요? 깜빡이 낄 때 생각하면 지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네. 그냥 이 그 핸들에 달려 있는 저 화살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차 안에서 이 물리 버튼이라고는 네. 이 두 개와 헝크 버튼 그리고 차량 도어 네. 그다음에 조명 이거 이외에는 물리 버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게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사실 웃긴 일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발견한다고 해서 바꿔줄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며칠간 있으면 전시될 거잖아요. 미국에도 차량이 전시가 되면 네. 아마 영상 올라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네. 것 같아요. 깜빡이 부분은. 그리고 이 뒷부분 먼저 볼까요? 네. 네, 여기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액정이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이제 2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료화니까 네. 그걸 달래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넣어준 거잖아요. 네. 네, 저사양의 게임이 아니라 고사양의 게임도 즐길 수 있을지 네. 그건 좀 궁금하네요. 네. 왜냐하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네. 네, 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로는 그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떨어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저게 컨트롤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프레임 자체가 안 나올 것 같이 생겼고 네. 여기 은색 부분을 좀 보면 까만색에 집중해서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네. 부분 보면 안 나올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측면에서 네. 누르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튀어나오지 않게 디자인을 하겠지만 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가 돼버릴 수 있어요. 차량 안에서. 네. 이 부분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컵홀더 네. 이 부분 좋네요. 지금 이게 무선 패드인 거 아시죠? 이게 지금 무선 패드입니다. 몰랐어요. 네. 2열에 있는 그러네요. 무선 패드예요. 그러네요. 네. 여기 있다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요 아래쪽에 대충 있겠거니 했는데 여기 있을 자리가 없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거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모델 S나 X는 네. 요 아랫부분에 현재는 위치해 있는데 네. 여기를 이제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예민해서 슬쩍만 건드려서 튀어나옵니다. 네. 저는 아예 못 나오게 그러니까 막아버렸어요. 컵홀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컵홀더가. 네.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직관적이네요. 네. 여기도 도어 포켓이 있어요. 당연한 건데요, 그죠? 네, 네.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그동안 없었죠. 시트는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유난히 구멍이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왜 통풍 시트는 통풍, 1열만 네. 있다고 봤거든요. 2열에는 없다고 봤는데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 통풍 있어서. 시트 있다는 얘기 있어요? 네, 1열에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7인치. 네. 이런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패드도 지원한다는 거죠, 우선. 네. 네. 근데 아마 잘 안 쓸 것 같아요. 게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게임을 사실 네.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네. 뭐 대부분은 네. 게임 집에 가서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충전할 때는 네. 이제 뭐 영상을 본다든지 네. 이런 거는 많이 할 것 제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을 여는 순간 이게 초기화 되기 때문에 네. 안 쓰게 됩니다. 잘. 안 열면 되죠. 안 나갈 수가 있나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잠깐 멈춰볼까요? 모델 3처럼 네.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공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계기판 아랫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 밑으로 뺐네요. 네. 쭉 직선으로 뺄 수 없으니까 아래로 돌아서 뺀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뭐 모델 3에서 워낙 많이 봤던 네. 이 부분에서 나오면 핸들 연설이 크게 필요 없겠는데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네. 잡고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 따뜻함이 네. 네. 그리고 모델 3하고 좀 다르게 네. 틀에 네. 들어가 있죠. 네. 그 모델 3는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델 3보다 향상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액정이 좌우로 틸트가 된다고 합니다. 모델 3는 고정돼 있잖아요. 내부 문건에는 저 부분에 해놓는 거는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아, 정말 궁금하네요. 과연 진짜로 수동으로 어떻게 할 때는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네. 기어를 빨리 시승해 보고 싶습니다. 주문하셨나요? 이따 할 거예요. 뭐 저- 환불 받으면 되니까. 네, 저 X 주문했거든요. 네. 이게 리프레시 나오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네네. 아싸 저는 이제 당연히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네. 네. 요행을 바라셨군요. 3,000을 벌었구나 했는데 네. 전화 와가지고 220만 원 깎아준다고. 전화가 또 왔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오후에 결과 나오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20만 원 버셨네요. 근데 뭐 차값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그 어닝콜에서 일론 네. 머스크가 차량 가격을 $10,000 더 올릴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닝콜에서 질문을 했을 때 모델 이제 S, 네, X 모델 S, X에 대해서 음. $10,000 정도 더 올릴 계획이라고. 네.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네. 배터리 가격은 점점 떨어지니까.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스피커 22개, 네. 960W로 바뀌었는데 네. 전에는 스피커가 11개였어요. 음. 우퍼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22개로 바뀌었으니까 네. 좀 더 좋아졌겠죠. 그리고 960W라고 하니까 네. 전에는 몇 W였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출력도 당연히 높아졌겠죠. 출력도. 높아졌겠죠. 그리고 스토리지가 지금 보면 네. 단차가 없어요. 보이세요? 오, 그러네요. 네. 차박하기 완전 좋겠는데요. 그런데 단차가 네. 없어 보이는데 네. 이게 무슨 플로어 매트 깐 것처럼 밑에 지금 영해 보이고 네. 이 부분에 지금 단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가요? 찍은 각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여서 단차는 없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올라가고 아주 평평하진 않고 네, 이것도 완전 평탄은 좌석을 아니었었으니까. 빼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가 이렇게 있어 보여요. 혹시 이 선을 단차가. 보시면 네. 여기가 매끄럽잖아요. 이 선 라인을 그대로 그러네요. 따라가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연장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 평평하니까 이 네. 부분도 당연히 평평하죠. 평평해야 된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 있어서 거기도 네네. 수납이 가능한 거고요. 1.99초. 네. 이건 지금 플레드. 플레드 모델이에요. 롱 레인지를 보면 3.1, 3.1, 네. 3.1이고 412마일을 가고 네. 전에 모델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보면 3.7초 롱 레인지 기준 네. 3.1초. 0.6초 앞당겼고요. 네. 레인지가 지금 이제 412마일로 나왔고 390마일로 나왔죠. 네. 그리고 플레드를 보면 390마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플레드가 성능은 굉장히 빨라졌지만 네. 기존 롱 레인지의 레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네.
113kW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네. 기존에 100kW였잖아요. 음. 근데 조금 더 우겨 넣어가지고 네. 네, 패키징 다시 하면서. 근데 네. 18650을 쓰면서 네. 그렇게 어떻게 넣었지? 저 부분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을 설계를 다시 한 거죠. 아,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좀 더 달라 보이잖아요, 기존이랑은. 네네네. 그래서 여분 나와 남은 부분에 배터리 더 채워 넣어서 13kW 정도 더 넣은 것 같고요. 네. 그 차이 부분이 지금 늘어난 거리가 그 차이 부분인 건데 네. 플레이드 같은 경우 모터가 3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이 더 높으니까 음. 네. 그 부분만큼 다시 줄어든 거고요. 네. 이 공기 저항 계수가 네. 0.23에서 네. 0.208로 더 낮아졌죠.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이 단계에서 그 정도 차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네. 네, 대량 생산한 차량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일 거예요. 네. 네. 요 부분이 달라져서 네. 그리고 앞부분도 좀 네. 달라지고요. 앞부분도 좀 달라지고. 그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나가는 네. 그런 공기의 저항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디자인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변경해서 네. 이 정도 낮춘 거니까 그 전 디자인이 정말 굉장히 잘 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관이 솔직히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휠이 네. 이건 지금 22인치. 예전에 리퍼럴 휠이거든요. 아, 리퍼럴로만 살 수 있던 휠이었나요? 네네네. 네. 그 휠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아라크니드. 옵션이에요. 네. 아라크니드. 네. 그리고 이제 기본 휠이 이제 바뀌었죠. 네. 기본 휠이 예전이 더 예쁘던데. 기본 휠이 너무 좀 네, 이제 네. 에어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이 네. 부분이 네. 그 저 공기 저항 계수를 많이 줄여준 역할을 네. 했었던 것 저 같아요. 부분이 많이 해줬나 보네요. 뒷부분이. 그리고 앞부분이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왔죠. 전보다 네. 좀 튀어나오고 여기 안개등 달라졌죠. 네. 그리고 네, 헤드라이트는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동일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좀 튀어나오면서 공기가 밑으로 네. 저항 적게 빠져나가게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저 페이지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거기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한국 페이지는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네. 미국 페이지는 이런 거 나오고 별 필요는 없지만 안전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이 부분이요. 네, 더 크게, 더 강하게 보강을 해준 거죠. 아, 네. 네. 아, 이 그리고 부분은 잘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 때문에 네. 그 이쪽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네. 이 부분이 잠깐만요. 지지를 이 부분에서 충돌을 그러니까 받더라도 왜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이트보드 구조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딪혔을 때 네. 높이가 비슷한 차량이 부딪혔을 때는 막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높이가 높은 차량과 부딪혔을 때는 네. 메인이 요쯤 되잖아요. 네. 높이가 충격을 받는 위치가. 네. 근데 여기도 있지만 여기서도 네.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네. 더 안전하다고. 근데 그건 네. 어느 차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강하게 보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또 해줬잖아요. 네. 네.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롤오버 리스크, 전복되는 거를 더 낮춰주는. 네. 네. 무게중심이 낮다 네. 보니까 네. 그거는- 안전하다는 거죠. 웬만하면 안 되입히시죠. 그리고 이제 FSD 기능이니까 이건 네. 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여서 네. 그렇게 특별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네. 스펙이 아까 본 것처럼 390 마일이 이제 플레드 경우인데 네. 이게 기존의 롱레인지하고 똑같고요. 롱레인지가 412, 3.1초. 그러면 오더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네. 이제 이게 미국은 검은색이 기본이네요. 그러네요. 네. 기본색이 검은색이네요. 아니네요. 아, 그죠? 아까 여기 건네라서 그랬고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네, 흰색이 이게 예전 모델이거든요. 직전인가요, 그러면? 네네,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1호 이렇고요. 37초. 뭐 쓱쓱 보면 되게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네, 달라진 안개된 부분인데 부분이 많이 달라요. 이걸 검은색으로 놓고 보면 달라진 부분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 부분이 네. 보면 여기가 띠 같은 게 생겼죠. 모델 3 느낌이 나는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기 보면 매끈했어요. 그런 부분이 없죠. 네. 다시 볼게요.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번호판 때문에 번호판 이 부분이 지금 기존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번호판 양옆이 약간 뜨거든요. 아, 그 부분을 메워줘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냥 평평한 부분이 돼버려서 네. 뜨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네. 공기저항 개수 줄이기 위한 것도 있겠죠. 공기저항 개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늘어날 것 같은데. 뭐 그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측할 이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할 수는 왜냐면 없고요. 단순하게 번호판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네.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 디자인도 좀 달라졌다라는 거. 네.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요. 휠이 좀 많이 아쉽죠. 네, 휠. 기본 휠이? 이 휠은 에어로 휠 같은 느낌인데 네. 저건 따로 색칠해야 될 것 같아요. 휠은 좀 아쉽습니다. 네. 피처 디테일 좀 볼게요. 레인지 나오고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거의 다 네. 우리가 아는 거고. 네. 네, 그러네요. 다 아는 거네요. 네, 다 아는 거고요. 휠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크니드 아라크니드 21인치네요. 리퍼럴 휠이고요. 네. 이게 리퍼럴 휠을 추가하는데 네. 4,500불. 실제로 아라크니드 휠은 만약 이걸 단독으로 사면 네. 한 6,000불에서 6,500불 네.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이게 아라크니드들이 되게 좋은 휠이에요. 가벼워요. 아, 무게가 네, 가볍다고요? 가볍고. 네.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네.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아, 기본 휠이 너무 못 이 나서. 휠이 이거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 말을 못 합니다만 네. 그냥 이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색을 한번 선택을 해놓고 볼게요. 꼭 흑백 같아서 검은색으로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컬러로 이 색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좀 밋밋하죠. 입체감이 없죠. 네. 아라크니드 휠도 사실 그렇게 예쁜 휠은 그렇게 이쁜 아닌데 휠은 아니거든요,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 모델 3 퍼포먼스 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좋으시죠? 네. 네.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크림색. 네. 아. 크림에서 월넛 데코. 이거 차이점 혹시 아세요? 그냥 일반 모델 네. S하고 플레드하고 차이점? 모릅니다. 그 인테리어에서요. 인테리어에서 네. 이게 기본이 우드인데요. 우드가 네. 아니라 카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이. 검은색을 눌러볼게요. 네. 기본이 카본이에요. 기본 카본. 네. 네. 이거는 옛날에 퍼포먼스도 그랬으니까. 네. 이건 뭐 그대로 동일하게끔. 네. 네. 우드 안 볼 수 있습니다. 네. 플레드라면. 네. 네. 우리 와이프가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저 비싼 차에다가 왜 우드를? 맞아요. 네. 우드. 올드하죠. 네. 잠깐 롱레인지를 놓고. 네. 이 우드는 근데 이건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짙어서 어두운 색이어서요. 월넛 색깔이니까. 근데 기본 네. 시트가 어두워서 어두워 보여요. 잠깐만요. 근데 이걸 또 월넛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에보니 데코라고 써놨고. 네. 다르네요. 색깔에 따라서 그러네요. 시트 색에 이건 따라서 약간 다른. 검은색이 좀 들어갔고. 저기 필름질 텐데 어차피. 어두운 색은 어둡게, 밝은 그러니까 월넛 색은 기반에 밝게. 월넛 기반에 에보니니까 이 검은색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월넛 기반에. 네. 그래서 요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어두운 시트에는 어두운 네, 요건 좀 무늬를 마음에 들고. 넣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흰색. 이건 깹니다. 네. 네, 좀 깨고. 저게 싫으신 분은 네 플레드 하시면 됩니다. 네, 피처 디테일 볼게요. 3 디스플레이즈니까 네.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네. 들어간다라는 거고. 네. 요걸 세컨드라고 부르네요. 네.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요한 드라이빙 인포메이션을 보여준다고 하고. 엔터테인먼트 제공하고 컨트롤 제공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고 컨트롤은 아닐 거고. 그렇죠. 이제 여기를 터치해서- 네. 네. 재생하거나 멈출 때 네네네. 그때 컨트롤 얘기할 네네. 거예요. 터치해서 컨트롤 얘기를 하는 너무 거고요. 머니까. 네. 이거는 무선 그냥 패드. 이제 컨트롤러 무선으로 네.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거네요. 네. 피지컬 벤트가 없다라고 해놨는데 네.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뒤에 숨겨져 그쵸. 있을 뿐이지. 숨겨져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요크 스티어링, 요걸 요크라고 부르는군요. 네. 요크가 이 멍에라는 뜻이고 네. 멍에가 소 어깨에 이렇게 올려서 네. 뒤에 짐 끌게 하는 그런 일종의 하니스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모양이 이걸 네. 뒤집은 것처럼 생겨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핸들들을 요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야를 하나도 안 가리네요. 네네. 그 부분은 너무 너무 좋은데 좋네요. 이게 사용성이 어떨지는 네. 네. 아까 트랙에서는 되게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턴할 때 네.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유턴, 그다음에 후진, 네. 주차. 그러니까 핸들을 왼쪽 끝으로 하거나 오른쪽 끝으로 할 때. 네네. 네, 그러니까 레이싱 할 때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조금만 네. 틀어도 휙 돌아가니까. 근데 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네, 유턴을 하거나 끝까지 핸들을 돌려야 될 때 그렇죠. 그때 불편하지 않을까. 네네. 네. 정말 유턴할 때 어떡할 거냐 이게 좀 걱정되네요. 네, 그다음에 스피커 얘기 나왔고요. 네. 아, 이거 스피커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스피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네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보스랑 협력을 잠깐 했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테슬라 오디오 파트너 실내 소음 제어 기술을 위해 보스와 협력하다. 이 보스가 그러고 보니까 오타가 있었네. BOSE 보스인데 네, 아, BOSE.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발견했네요. 보스와 협력을 했다라는 내용의 컨텐츠를 저희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협력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드리면서 네. 참 먼 얘기를 네. 먼 미래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빨리 적용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네. 네. 그 부분 이 노이즈 캔슬링이 네, 어떤 방식인지도 저희가 설명을 있어요. 드렸었는데요. 어코드 여기 있죠? 잠깐 볼게요. 제가 어코드를 시승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빨간 이 웨이브 파형, 이 파형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 파형이고요. 내부 소음. 네네. 그걸 제가 어코드를 분석을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요. 네. 시승을 한 적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에 반대되는 파형을 스피커로 내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우는 상쇄시켜, 거죠? 네,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방식인데 이걸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이미 혼다가 자기네 차량에 적용했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네. 그리고 많이 쓰여왔던. 근데 사실 자대로 그 차 작동을 안 했나 보네요. 그 차를 타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아, 실제로 운행하셨었어요? 시승? 시승만 했었는데 네. 뭐 그렇게 조용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음이 되게 많이 크게 들리는 차다 보니까 네. 이런 기술이 정말 또 기술도 많이 발전했을 테니까 그렇죠.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드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먼저 이거를 먼저라고 말하니까 좀 그쵸. 건방진 것 같고요. 저희가 소 뒷걸음 치다가 네, 한번 쥐 잡았죠. 네, 쥐 네. 잡았는데 네, 이런 걸 한번 올린 됐으면 적이 좋겠다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했었는데 네. 네, 됐네요. 네, 이런 게 적용이 됐고 네.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노이즈 캔슬링 방식은 스피커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차량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버리셔야 된다. 절대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갖고 네. 있는 차량에서는 이 기능이 안 됩니다. 네.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네. 마이크가 일단 없기 때문에요. 네. 내부 스피커는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는 있긴 한데 결정적으로 외부 마이크와 외부 스피커가 있어야지 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굉장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쵸. 풍절음 때문에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글라스 루프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모델 S 화면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러네요. 모델 X처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얇아지거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안전 기능에서 봤듯이 네, 바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리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네. 그냥 인테리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그 부분만 생각한 것 그랬을까요? 같아요. 네. 언뜻 보면 그냥 유리로 다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면 네. 이 안에 프레임은 들어가 있되 네. 그 위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죠. 프레임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한 판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왜냐면은 네. 만약에 유리를 유리가 더 교체해야 튼튼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유리가 더 튼튼해지겠죠. 뭐 네.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하고 네. 일단 더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어디 볼까요? 네, 그런 얘기는 없네요. 네. 인테리어의 특징으로 뭐 헤파 필터 기존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USB-C 패스트 차징 같은 경우에 네. 노트북도 아까 나왔었지만 우리가 네. 그냥 지나갔었는데 노트북도 아. 충전이 가능한 모델 3하고 똑같이 네.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폰키 들어가 있네요. 아 드디어. 네. 사실 폰키는 지금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인데 네.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1년짜리로 이렇게 비싼 차를 팔면서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좀 아쉽네요. 가라오케 우리도 해달라고. 네, 나머지는 뭐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풀셀프 드라이빙은 뭐 똑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모델 X는 굳이 뭐 안 알아봐도 되겠죠? 아 근데 가격이 동일해요. 플레드 모델이 네. S랑 X랑 플레드 모델 가격이 동일해서 아마 X 플레이드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모델 X 잠깐 보겠습니다. 모델 X 가격 플레드 모델이 11만 근데 불. 이건 플레드만 있네요. 플레드 플러스가 없고. 네, 플레드 플러스는 없어요. 네. 모델 S는 어떤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플레드 여기는 차이가 있네요. 아니요. 이걸 해서 그래요. 아, 펄스 예. 프라이스로 하면 네, 똑같아요. 플레드 모델은 가격이 동일합니다. 같네요. 네. 같네요. 네. 롱레인지 가격은 다른데요. 플레드 모델은 가격이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팔려고 이거 뭐 그러겠죠. 실수 아닐까요? 실수? 예전에도 가격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0,000도 올리고 싶다고. 네. 네. 플레드. 우리나라에 이 모델 S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그러니까 미국 가격은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모델 3하고의 차이보다 네. 모델 S의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네, 더 많이 나더라고요. 네. 고급 차여서 그런지. 네, 그게 좀 네. 아쉬워요. 보조금도 없는데 그쵸. 이 휠이 더 예쁘네요. 이거 까맣게 칠하면은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플레드 휠이라 그렇고 롱레인지 휠도 롱레인지 휠도 모델 X는 더 예쁜데요. 네. 네, X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네. 보여드리죠. 22인치 휠이 더 안 예뻐요. 그쵸? 이건 뭐 호불호가 그러니까 개치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휠들은 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더 예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네. 22인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검은색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색깔 빼고 그리고 보면 또 좀 짜세가 좀 나오네요. 네. 22인치가 인테리어는 뭐 똑같고요. 동일하죠. 저기 이게 우드 지우는 방법은 네, 시트지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카본 인테리어 때문에 플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가 네. 이제 미국 페이지만 보다 보니까 네. 한국 가격 잠깐 네.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1억 1,499만 원. 1억 1,500, 1,500으로 네, 1억 1,500이라고 보면 6,000이라고 보면 4,500 차이네요. 네. 플레드 모델 가려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안들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요게 지금 3.2초라고 나와 있는데 0.1초 네. 더 이제 플러스 시킨 거죠. 미국은 마일 기준이니까 네.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1.9 뭐 99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상 가능 거리가 네.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측 한국 기준으로 하면 확 낮아집니다. 네. 아시겠지만. EPA 기준이니까요. 네. 한 100km 정도 덜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1억 5천. 모델 X는 얼마죠? 1억 2,500 정도. 네. 1억 2,500. 1,000만 원 차이네요. 네. 모델 S랑 1,000만 원 차이. 그러면 그런 생각하시죠? 어떤? 1,000만 원 차이면 누가 모델 S를 사겠느냐? 그렇죠. 저는 누가 모델 S를 살까요? 네. 저는 그래도 모델 S 살 겁니다. 플레드가 1억 6천, 1억 6천 똑같네요. 플레드는. 똑같습니다. 네. 플레드는 또 똑같아요. 네. 플레드 모델 S 플레드 사실 분들은 X로도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네. 주행 거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근데 여기 앞부분이 모델 X는 공기 저항 개수는 그렇게 많이 안 그러네요. 낮춰진 거죠. 검은색으로 좀 바꾸고 볼게요. 여기도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네요. 어차피 뭐 뚱뚱한 차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